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7% 내외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2600선 언저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약간 조정 0.2%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8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빅 이벤트 FOMC 회의나 CPI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소화했고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 주말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함께 좀 동반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욕구, 그리고 이런 것들 좀 현금화하고 가자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빅 이벤트 이제 소화를 했고, 이제 시장은 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또 수익을 쫓기 위해서 자금들이 움직일지 면밀하게, 또 주도 면밀하게 저희가 그 흐름들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저희가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희가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종목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종목에 대한 힌트나 전략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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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매주 월요일에 두 분이 또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데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제 지난주 빅 이벤트 지나고 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뭔가 시장의 안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10가지 종목부터 첫 번째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코미코를 시작으로 진성 TC, 넥슨 게임즈, 제주항공, 가온칩스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HK 이노엔, LG 이노텍, 텔레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롯데렌탈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과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5개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중장기로 투자할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이 코미코는 반도체, 태양광 등의 정밀세정 및 특수 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TSMC 등 메이저 고객사들과 굉장히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재무적인 구조는 그렇게 좀 재무적인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7억 원 정도, 약 전년 대비 한 59%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매출과 순이익도 감소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 따른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 강화 및 고객사 기대감에 따라 좀 기대감이 좀 유효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 강화 및 고객사 기대감의 유효에 따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TSMC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 수혜를 좀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마이크론, 인텔 등의 물량을 공급하는데 5월부터 신규 매출이 좀 일부 발생됐다라는 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만 한다면은 흑자 전환의 가능성도 매우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수매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과 우상향 추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코미코를 시간에 딱 맞게 반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HK 이노엔. HK 이노엔. 우선 거의 뭐 1년 이상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뭐 맥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역시 2분기 실적이 한 38% 작년 대비 감소할 그런 실적 추정치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제는 어떤 이제 HK 이노엔의 그 K캡, 또 이제 잘 아시는 컨디션, 이거에 대한 매출 부분이 해외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지는 종목을 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HK 이노엔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K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보험에 등재됐죠. 그러면서 이 중국 대학병원 쪽으로의 이 침투율이 20%까지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품목 허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쪽으로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계약 체결 국가 같은 경우에도 30개국 이상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3개, 4개 국가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거의 40개국 가까운 데서 이 내년 하반기부터의 본격적인 판매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HK 이노엔을 이성 차장님은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판 소장님.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 이 진성 TEC는 그 건설 중장비 등의 그 무한 궤도를 받쳐주는 외부 주행체가 있습니다. 이 주행체 부품 중에 상부 롤러, 하부 롤러 등의 이제 새로운 그 관련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그 HD, 그 현대 인프라코어가 있고, 또한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요 건설 장비 업체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의 건설 인프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이 스케줄링 관련된 그 투자 방법인데, 북미 지역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 현지 시간으로 그 6월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진성 TEC도 그 전 거래일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 추세의 전환으로 됐던
있었던 시점을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해보자. 네. 좋습니다. 투자를 해보자. 진성티 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LG 노텍이요. 오늘 이제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영향이 좀 있겠지만 이 네. 부분은 충분히 좀 주가에 더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제는 이제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주력 뭐 사업 외에 뭐 전장 사업, 뭐 기판 소재 이 어떻게 보면은 LG 이노텍이 이 본업 외에 뭐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그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은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의 실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별로 접근을 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실적 감소 규모는 매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쪽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출이 뭐 크게 어떤 품목에 대한 개수나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3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2분기가 기저효과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디자인 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성능이 개선이 되면은 단가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만 후반대에서 40만 원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이노텍까지 함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이 넥슨 게임즈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2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172%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분기 각각 127억 원, 그리고 11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재무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인 부분들도 상당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블루 아카이브의 그 한일 양국 흥행과 또한 히트2도 있고 서든어택, V4 등의 그 기존 라이브 게임의 그 견조한 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좀 확대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시점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많이 좋지 않았다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주들 중에서도 신작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는 이달 20일 그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비공개 시범 테스트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최근에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가 뭐 3월 이후로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범 테스트는 이달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되기 땡. 네, 여기까지 넥슨 게임즈 중에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오늘도 5% 넘게 넥슨 게임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텔레칩스. 텔레칩스요?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AP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기아차 가장 큰 든든한 고객사랑 꾸준하게 어떤 고객 협력을 유지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는 뭐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의 그 시장을 넓히면서 텔레칩스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주가가 올해 초부터 계속 반영이 잘 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때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텔레칩스의 이 수요에 대한 그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전기전자 구조가 확산되면서 이 AP를 활용하는 전방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코로나 기간 때 겪었었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완성차 회사들이 반도체 공급선에 대한 다변화에서 굉장히 힘을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텔레시스가 어떤 세컨 밴드로서의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텔레시스에 대한 수요는 지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다량보다도 이 소품종에 대한 기대가 그 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실 말씀이 많아요. 텔레칩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예,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이 제주항공은 그 국내 저가 항공사 기업인데요. 사실상 그 LCC 기업이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주 강세는 사실상 2분기에 그 유가 하락과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제 항공주 또한 그 LCC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 흐름들이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도 운항과 수송 인원 모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사업량을 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다시 좀 재추세로 흘러갈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관광객이든 유입 등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CC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그 비수기인 점을 봤을 때는 유가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았는데 사실상 3분기는 이제 여행철이고 수혜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저는 휴가는 못 가지만은 그만큼 이제 제주항공이 제 대신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직까지의 주가 흐름들은 좀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은 제주항공으로 함께 수익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롯데렌탈. 롯데렌탈. 우선 뭐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뭐 렌탈도 하지만은 이 3, 4년 후에 좀 파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롯데렌탈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주가에 전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중고차에 대한 매각 같은 경우가 3, 4년 정도의 이후에 매각하면서 이 매출을 잡혔던 부분이 많이 이제 늘어났죠. 최대 6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중고차 렌탈도 그렇지만은 뭐 그린카 쪽에서의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렌탈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롯데렌탈의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실수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외형 성장이 좀 낮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린카의 성장과 함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쪽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렌탈 지금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이 가온칩스는 그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 따라 이제 용도에 따라서도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4일이죠. 그 115억 원 규모의 그 주문형 반도체 ASIC 그 설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최근 매출액 대비 한 26.58%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슈가 있는 것이 영국 펠립스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이 올해 말 그 뉴욕 증시의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TSMC 등의 이제 투자 등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좀 더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동사가 이전에 그 ARM과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이력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온칩스는 상당히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사실 좀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3만 원대 아래때나 2만 8천 원대 아래때 네. 3만 원대 아래, 28,000원 아래때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5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의 주가가 정말 이제 뭐 그룹사 쪽 그룹주로 본다고 한다면 단연 최고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사 업체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밸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뭐 수혜를 좀 받은 현재 좀 주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이유는 정확하죠.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 최근 어떤 친환경 쪽으로의 사업 부분을 돌리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중간적인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 확보까지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전기 강판 제조 능력에 대한 어떤 구동 모터 코어에 대한 사업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 면에서 봤을 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무적인 가치 부분은 밸류를 더욱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뭐 탄자니아 흑연 광산까지 개발을 한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 가치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구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 지금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지난주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했던 미증시가 전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오는 21일과 22일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제롬 파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장에 조금 강력한 하락을 보여줬던 미증시로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66% 하락한 2,6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오르면서 889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산 관련주들입니다. 육해공 밸류체인을 갖춘 천하무적의 주인공,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증권사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주와 지상 그리고 해양을 모두 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는데 이 올해 매출을 놓고 보자면은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290억 원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 보게 된다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올라선 거고요. 영업이익은 66% 급증할 전망입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현재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올라선 13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7%, LIG 넥스원 3%, 하나시스템도 1.9%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그룹주입니다. 재상장 첫날에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는 나란히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에 거래가 재개됐었죠.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CM 이 세 가지 종목 중에는 동국CM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종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거래가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는 세 종목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여전히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동국홀딩스 오늘 상한가 여전히 직행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요. 동국제강도 10% 이상 올라섰습니다. 다만 동국CM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홀로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2.68% 하락하면서 1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료 관련 주들입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이 올해가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동반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마다 이상기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겨울에서 겨울 밀 중에 3분의 1 정도가 폐기될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이어진 상황인데요. 이 극심한 가뭄으로 결국 수배가 재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장 초반부터 식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샘표식품은 6%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6거래를 연속 팔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미래생명자와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서울식품과 빙그레 그리고 한타까지도 일제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핵심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가 10가지 어떤 종목이 더 포함되어 있을까요?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뭘까요? NK맥스와 대원미디어, CIS, 대상홀딩스, 두산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제이시스메디컬, 대한항공, 레이저셀, 아이센스, 제이스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보여드린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6번째 종목은 NK맥스입니다. NK맥스. 이 NK맥스는 그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NK 세포 치료제 슈퍼 NK가 그 TKI 불응성 그 비소세포 폐암 임상에서 질병 통제율 그 100%가 확인돼서 그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지난 달 그 26일 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주가에 대해 모멘텀을 세게 부과금 지금 현재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아스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아쉽게 흘러갔던 점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NK 세포 치료제 슈퍼 NK의 경우에도 그 이번 임상에 따라 그 머크와 공동 임상 및 약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좀 그 얼비톡스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무상 공급을 받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느 정도의 그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좀 공동 임상을 통해서 좀 진행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동사가 중국 최대 뉴스 플랫폼인 그 두타오라고 있는데 지난 24일 그 중국 상동성 그 허찌시의 그 주요 산업 프로젝트로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NK맥스가 중국 생명과학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소식을 좀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에 따라 중국에 따른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한 번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NK맥스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6번째는 뭐죠?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우선 지난주에 약간의 이제 목금 때 주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는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제이스 메디칼, 뭐 리니어 Z도 그렇고 뭐 이 포텐자도 그렇고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박죠. 역시 최근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이노스 쪽에서의 이 포텐자 유통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중국 쪽. 에서의 이 포텐자 3분기 때 지금 허각 그리고 이 4분기 때 출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을 통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은 내년에 오히려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무상으로 했었던 이 리니어 Z에 대한 소모품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유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460억 이상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내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와 함께 상승 여력 그 실적에 대한 증가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 이 대원 미디어는 그 만화 및 그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된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게임도 좀 유통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P 라이선싱부터 그 닌텐도 굿즈 유통, 그 방송 출판까지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올해는 그 닌텐도 외 사업부에 대해서 외형 성장 및 전사 수익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더 큰 사업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최근에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역시나 그 6월 6일 날 출시를 했던 블리자드와 디아블로 그 4가 있는데 사실 이 디아블로 4가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사실상 그 블리자드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21일까지 그 팝업 스토어를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좀 매출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디아블로 4를 통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콘텐츠 관련 종목 같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우선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6월 초부터 이 항공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가락도 그렇고 이 환율에 대한 수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실적으로 이 올해 상반기에도 잡힐지 안 잡힐지 의문이 작년에 들었는데 1분기 때 많은 항공사들이 흑자 전환도 있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그동안의 코로나에 의한 저평가 구간에다 탈피하는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한항공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구조를 좀 자랑하고 있죠. 제트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연료비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1,000억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또 역시 이 여객 수요, 역시 엔데믹에 대한 효과 부분 같은 경우가 원래 코로나 때는 대한항공이 화물 쪽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컸었는데 이제는 이 여객 수요 부분이 이제 화물 쪽에서의 이 실적 감소 부분을 훨씬 뛰어넘어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화물 쪽은 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물선 여객에 대한 수요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여객 쪽에서 만회하고 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실 때 유튜브에서 아라님이 대한항공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6개월 목표 주가를 지금 3만 원, 3만 원 초반과 중반 사이를 네.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 지금 3만 3천 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2분기 때의 이 우려됐었던 연료비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다고 한다면 3만 3천 원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목표가 33,000원까지 높게 잡았을 때 봤으니까요. 아라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 예, 다음 종목은 CIS고요. CIS. 이 CIS는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 SDI가 있고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노스볼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앞으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1일 테슬라 채택 파우치 타입에 대해서도 2차 전지 생산 향상 기술 보유를 통해 신기술 보유를 통해 이 동사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는 동사는 과열 증기를 좀 이용한 건조 방식과 열량을 조정 분사하는 신규 음압 노출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고 있고 건조 능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CI 솔리드의 포스코가 약 12%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외에도 이 CIS가 최대 주주가 SF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 SFA로부터 지난 4월에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서 인수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SFA의 다양한 해외 레퍼런스를 통해서 영업망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CIS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8번째입니다. 레이저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후공정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실적과 상관없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지금 1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어떤 후공정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의 TSMC나 이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 레이저 기본의 이 본등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레이저 같은 경우와 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점으로 갔다고 한다면 면으로 이렇게 레이저에 대한 기술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레이저셀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또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까지도 이 레이저셀의 이 LSR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 장비의 보안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레이저셀에 대한 기술력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전방 기업들한테 수요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적자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해 당연히 이 BEP를 넘기는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서 그분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저셀까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예,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고요. 대상홀딩스. 예, 이 대상홀딩스는 그 대상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대상정보기술, 대상 웰라이프 등의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지금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로 인해서 소금과 관련된 테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대상홀딩스 역시나 그 소금 관련된 이슈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 소금과 관련된 사재기 현상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좀 일시적으로 좀 크게 변동폭을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편의점에서도 소금 기획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홀딩스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천일염 그 정부가 천일염 그 이력제 의무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 천일염이 세계 최초로 그 천일염 이력제를 좀 시행을 한다라는 좀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는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신한 그 천일염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상홀딩스는 신한 천일염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부 정책과 연관되는 점이 좀 다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통해서 테마 부각이 됐을 때 대상홀딩스도 일시적으로 주가에 추가적인 반영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상홀딩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아이센스. 아이센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올랐지만은 뭐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선 또 한 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혈당 측정기 1위 업체죠. 혈당 측정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시장 점유율은 거의 50%에 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아이센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쪽에서의 네. 관심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당뇨병 환자가 기존에 어떤 그 중간에 뻥 뚫려 있었죠. 어떤 소아나 어떤 연령이 많은 환자들이 좀 분포도가 셌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성인, 그러니까 20세에서 49세까지의 이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기에 대한 수요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연속 혈당기 쪽에서 시장에 진입해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대부분 이제 글로벌 이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아이센스가 이 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국산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다는 점도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의 혈당 측정기 기업의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이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판매 부분은 해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예, 마지막 종목은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 네, 두산은 그 두산그룹 사업형 그 지주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그 상장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활용을 해서 상장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그 기업 가치는 한 1조 정도의 보수적으로 좀 수준을 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1조 5천억 원 그리고 2조 6천억 원까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두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지난 9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좀 살펴보니까는 상장 예정 그 주식 수는 6,481만 주 정도 되고요. 공모 예정 주식 수는 한 1,62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공모도 역시나 공모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는 한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좀 걸릴 예정이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로봇주들이 잠시 주춤은 있지만은 첨단 산업 전략 1.0 발표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온다 한다면 계속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담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제이스텍. 제이스텍이요. 우선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고 특히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후공정 장비 업체라는 특성상 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이 전방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이스텍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본등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바탕과 함께 지금 이 제이스텍의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2차 전지와 물류 사업 쪽의 진출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이 주가에 오히려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레이저, 노칭, 또 이제 스타킹 같은 전공정 장비가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후공정적까지 내재화에 대한 관심을 지금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이스텍이 미국 배터리 업체와 이 생산에 대한 공장 계약을 또 했던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제이스텍의 행보가 굉장히 좀 좋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이스텍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가려져 있는데 그만큼 어떤 밸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장비 업체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제이스텍 아쉬움에 계속 마지막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탑픽 종목 골라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반 소장님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네, 마지막 종목인 두산이고요. 두산. 제가 봤을 때는 상장 전까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매수가 잡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부분부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95,000원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95,000원 아랫대를 좀 매수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이전에 그 SK 바이오팜 상장 때 SK 지주사의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막 무리하게 한 번에 50%, 100% 이렇게 들어가실 것이 아니라 10%, 5%씩 계속 좀 자르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79,000원으로 좀 너프하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아이센스. 네. 우선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1차적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두산과 아이센스 토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